안녕하십니까. 87연구소 방송 묵계 이상훈입니다. 여러분 혹시 유금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유금피를 모르시면 우리말로 느릅나무는 들어보셨겠죠. 이전에도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더 내용을 보완해서 유금피, 즉 느릅나무 뿌리 껍질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덧붙여 복용법과 판매되는 제품의 가격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금피 효능, 첫 번째 종창의 명약이라는 점입니다. 종창의 명약이라는 이야기는 인산주겸을 만든 김일현 선생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러한 극찬은 인산 선생님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실제 조선의 3대 명약으로 이 유금피가 인정받았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종창의 명약이라고 할 때 이 종창은 염증, 종양, 외상 등에 의해 인체 특정 부위 또는 전신이 부어오르는 증상을 말합니다. 특정 부위에 국소조로 생기는 종창은 감염, 외상, 림프관 막힘, 피부, 감염, 혈전, 습진, 접촉피부염, 하지 정맥류 등이 있습니다. 몸 전체에 나타나는 종창은 신부전, 만성감염, 간경화, 심장염, 궤양성 대장염, 단백결핍 등으로 생깁니다. 유금피를 씻거나 물에 우려내면 끈적끈적한 점액질이 나옵니다. 이 물질이 바로 각종 종기나 종창을 치료하는 강력한 작용을 합니다. 자, 두 번째 효능, 각종 염증 및 위염 치료에 탁월하다는 점입니다. 유금피, 느릅나무 뿌리 껍질은 종창만큼 각종 염증을 치료하는 작용 역시 탁월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적용되는 증상이 위염, 위궤양, 위축성 위염, 장상피 화생, 십이장 궤양입니다. 실제 유금피 진액을 드시면 가벼운 위염은 일주일 정도만 복용해도 증상이 깨끗하게 사라집니다. 다만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 화생, 역류성 식도염처럼 만성화된 경우라면 한 달 정도는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위벽의 상처가 깨끗이 아물 때까지는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유금피 효능입니다. 각종 피부 질환에도 효능이 아주 탁월합니다. 앞서 언급한 유금피, 느릅나무 껍질 효능을 피부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유금피에서 우려낸 점액을 상처나 염증이 생긴 피부에 바르면 증상이 빠르게 가라앉습니다. 또한 아토피, 건선, 여드름에도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점액 성분의 염증을 치료하기도 하지만 유금피의 서늘한 성질 역시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인적 특이 상황에 따라 피부 트러블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간혹. 그러므로 유금피 진액을 환부가 아닌 아주 작은 국소 부위에 발라 테스트를 거친 후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유금피는 피부 질환 및 피부 미용에도 효능이 탁월해서 예로부터 얼굴이나 몸에 바르는 미용제로도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병원에서 얼굴 박피술이나 레이저 치료를 받은 후에 조직을 진정시키는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금피, 느릅나무 뿌리 껍질의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처럼 성약으로 일컬어질 만큼 다양한 효능이 있는 유금피이지만 약성을 정확히 알고 사용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유금피의 서늘한 성질 때문입니다. 동의보감에 의하면 위기가 허하고 찬 사람은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장이 냉하고 변이 무르거나 설사가 나는 분들은 유금피 진액을 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위산 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에 위산 부족으로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분들 역시 피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유금피 부작용을 보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유금피는 서늘하고 위산 분비를 억제해 소화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87몰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소화를 돕고 따뜻한 성질을 지닌 대추와 박하를 추가했습니다. 그런 고민 끝에 그런데 이렇게 대추를 추가했음에도 간혹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민 끝에 위를 보하는 단맛에 따뜻한 성질을 지닌 백추를 추가했습니다. 백추는 위염과 소화장애에도 매우 좋은 약재입니다. 음식으로 그럼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약재로 보완을 거듭해도 끝까지 힘겨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제를 처방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기는 그 어떤 뛰어난 처방도 모든 분을 만족시킬 수 없는 일이니까요. 만약 유분피 진액을 드시고 속이 불편한 증상이 생긴다면 소화를 돕는 무반차를 많이 드십시오. 국과 찌개를 끓이실 때 체질을 너무 따지지 마시고 무와 양파를 넉넉히 넣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이런 분들은 평소 위장이 많이 약한 상태일 테니까 양배추를 찌고 브로콜리는 쪄서 늘 반찬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기름지고 매운 음식과 밀가루와 커피는 당연히 줄이거나 끊어야 합니다. 식사 후 바로 의자에 앉으면 소화가 안 되니 20분 정도라도 걸어 주십시오. 평소에도 많이 걸으면 소화가 잘 됩니다. 덧붙여 스트레스는 위장병 최악의 적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으로 치료해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위장을 자극하고 위장이 굳어지게 되니까 아무래도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유분피 진액 가격은 얼마 정도 할까요? 유분피 진액을 집에서 직접 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리고 보관하는 과정 모두 많이 불편하겠죠. 약성을 충분히 우려내기도 힘들고요. 게다가 4가지 약재를 일일이 구매해서 다리는 것이 번거롭고 좀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871몰에서는 이 4가지 약재를 최적의 비율로 배합해서 다린 뒤에 판매하고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분피 진액에 들어가는 4가지 약재도 국산을 사용했습니다. 유분피의 경우 국산과 중국산의 가격 차이가 대략 4배 정도나 됩니다. 그런데 유분피 진액을 만들 때 가격이 저렴한 느릅나무 줄기 껍질, 즉 유분피가 아닌 유백피를 쓰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871몰은 치유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격이 비싸고 품질이 좋은 국산 유분피 느릅나무 뿌리 껍질을 사용했습니다. 가격은 한 재 30호 39,000원, 2재 60호, 한 달 분량이죠. 7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백출까지 추가로 넣어 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가격을 조금씩 올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가격은 한 재 42,000원, 2재 76,000원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복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루 3봉지를 목표로 하되 약간 부담이 된다면 아침 저녁으로 2봉지씩 드십시오. 위장이 받아만 준다면 식사 1시간 전이나 공복에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이 시간에 드셨는데 불편하시다면 식사 후 4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드십시오. 그리고 한 봉지를 드셨는데 혹시라도 속이 편치 않다면 반 봉지에 따뜻한 물을 조금 타서 드시면 대부분 무난하게 적응이 됩니다. 위염으로 인한 속쓰림 증상은 빠르면 하루 이틀 만에 일반적으로는 일주일 전으로 급격하게 호전됩니다. 하지만 위염이 심한 경우는 위벽에 난 상처가 아물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으니 한 달 정도는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축성 위염 또는 장상피 화생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심한 경우는 한 달 이상 드셔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유분피에 대해서 종합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